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뮤니티 빌더들의 저자 백영선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인터뷰 진행하기에 앞서서 백영선 저자님께서 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백영선이라고 하고요. 플라잉 웨일, 나는 고래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빌더들이라는 책을 썼고요. 저는 2019년까지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를 다녔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직전에 퇴사를 해서 기업과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커뮤니티가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을 쭉 정리한 책이 커뮤니티 빌더들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좀 이제 리뷰 같은 거를 찾아봤었을 때, 네. 이제 그 기업에서 좀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현실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이제 기술을 해주셔서 좀 이제 네. 평이 좋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마케터 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마케팅 사이드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저자님께 좀 궁금했었던 게 좀 책에서 좀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좀 "커뮤니티는 좀 관계 기반의 이제 파트너십이다." 네. 이제 이런 문장이 기억이 나요. 이런 좀 관계 기반의 파트너십을 이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마케팅 관점에서는 좀 기존의 좀 CRM이라든지 좀 음. 팬덤 마케팅의 좀 약간 후속 단계로 보여지기는 했었거든요. 요게 근데 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네. CRM은 이제 어찌 보면은 관리 기반입니다. 자기 고객을 관리한다에 대한 느낌이고요. 커뮤니티는 관계 기반인 거죠. 단어에서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관리. 일단은 CRM이나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결제액 중심으로 좀 레이어를 나눠서 결제액이 많은 분들은 뭐 VVIP 혹은 VIP 혹은 다른 등급을 나눠서 그들에게 약간 뭔가 다른 혜택을 주는 관리의 방식이었죠. 그 관리의 방식은 고객 입장에서는 바텀업이나 아니면 그들끼리 관계를 가지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그냥 관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커뮤니티 기반은 그 관리 방식에서 일부의 고객을 엮어서 뭔가 파트너십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왜 굳이 파트너십을 만들어? 라고 했을 때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고객들은 자신만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미디어가 미치는 힘들이 이전만 못지않게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부 고객들 중에 이제 그들을 엮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결국 기업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훨씬 도움되는 고객들의 이야기, 고객들의 생각, 고객들의 경험들을 본인들의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소개한 페이지 말고 마지막에 참고하는 게 뭐죠? 물건을 구매할 때요? 네네. 리뷰를 많이 그쵸. 그 참조합니다. 리뷰라는 건 기업이 남긴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고객이 남긴 거를 우리는 되게 신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고객 사이드에서는 기업의 이야기보다 고객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고객들을 엮어서 그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고객 커뮤니티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좀 네. 리뷰에서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CRM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학교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관련된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좀 기업이 이제 멤버십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객들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들 사이에서 좀 이제 관계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방향성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여기서 살짝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이거를 아이돌과 팬클럽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음.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 던진 이야기를 받아서 그대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소화도 하겠죠. 근데 어떠한 팬들은 그 콘텐츠를 가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죠. 그러니까 이 전파자의 역할로서 어떤 팬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이제 주로 팬클럽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 아이돌에게는 엄청나게 큰 브랜딩과 마케팅의 자산이 되는 거죠. BTS도 처음에 공중파 진출이 어렵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등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몇몇 팬들이 BTS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가 전파함으로 인해서 마치 직원이 아닌 직원처럼 활동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들과 그런 상황들이 이제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왜? 경쟁 자체가 결과물 경쟁이 이제는 녹록치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과정의 경쟁으로서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고객 커뮤니티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이 쭉쭉 발산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면 기업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나 고객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팬클럽 이제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야구 경기라든지 이제 맞습니다. 팬이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제 뭐 메인 이제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거겠지만 이제 그 팬클럽 활동 자체를 좀 즐거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맞습니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기업 이제 차원에서 좀 이제 커뮤니티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확실히 좀 호감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호감도가 충성도와 유지가. 함께 이제 그들의 네. 활동으로부터 네네.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기도 하고요. 왜 팬클럽이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팬클럽이 컨텐츠를 발행함으로 자기들끼리 좀 더 공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고객 커뮤니티가 기업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케터 관점에서는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 저자님, 이 이제 좀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좀 코로나19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많이 커진 영역이 있잖아요. 네. 기존에는 좀 대중적인 좀 유행 기반의 취향에서 좀 이제 취향 기반 집단으로 좀 이동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네네네. 그 책에서 제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러한 좀 변화가 좀 이제 그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좀 위기일까요? 아니면은 좀 기회일까요?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이제 커뮤니티 자체가 너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커뮤니티가 마케터 분들에게 기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고객 커뮤니티를 빌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 빌더들이라는 책을 쓴 건데요. 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라고 칩시다. 이 사건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일과 삶에 대한 뭔가 패턴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버렸잖아요.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간에 우리는 뭔가 뭉치기보다 흩어져야만 했었고 흩어져서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집안의 거실마저도 함께 모이기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콘텐츠나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고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개인의 시대가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이전에는 집단의 시대가 더 강했다라면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스타일들이 그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게 개인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개인의 시대는 이제까지 드러내고 싶었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취향, 취미, 관심사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던 시기였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 뿜어져 나온 선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연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좀 더 분명한 개인의 시대에서 만들어진 선들이 만든 작은 커뮤니티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였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격려하면서 개인의 취향 취미가 좀 더 확산되고 발산되면서 더 많은 작은 커뮤니티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됐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가 엄청난 기회의 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코로나19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뭔가 이제 좀 유행하는 이제 매체 기반으로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자님 말씀도 그렇고 좀 많이 개인화가 되고 좀 이제 음, 개개인의 좀 이제 취향별로 조금 세분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기는 맞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기회 자체는 더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되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개인들은 좀 더 분명해졌고
마치 예전에 아이돌은 팬클럽을 나쁘게 표현하면 자판기처럼 팬클럽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나쁜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팬클럽은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아이돌에 되게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아이돌이 잘 될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한편으로 또 요즘의 아이돌들은 팬클럽을 이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연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취향과 취미들이 뭔지, 물론 나를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지향점은 있지만 고객을 혹은 관객을 한 명 한 명씩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고객을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좀 더 하나하나 분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들 간에 또 작은 연결과 연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잘 포착을 해서 마케팅과 브랜딩에 좀 또 다른 변화들을 좀 이끌어낸다라면 훨씬 더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사실 좀 이제 이 커뮤니티를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가 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커뮤니티 하면은 이제 고객 확보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좀 이제 고객 확보 채널로서 좀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저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그 이상의 역할이 있기는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네.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좀 성장 관점에서 좀 이제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는 이 좀 인식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기업 어, 입장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는 약간 좀 뭐랄까, 물론 이제 커뮤니티가 고객 확보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이는 작업들입니다. 우리 고객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까지 어떻게 높였냐? 대개가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돈을 많이 쓴 분들에게 혜택성, 뭔가 물품이나 약간 정량적인 것들을 이제 리워드로 줬다라면 이제는 정성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제, 관계는 어쨌든 마음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해졌냐? 고객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가족이나 이런 종교들이 나의 뭔가 커뮤니티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종교들 혹은 지역이 커뮤니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흩어지고 대신 이제 어떤 브랜드에 기속되고 어떤 뭐 컨텐츠에 기속됨으로 인해서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로열티를 높이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또 신규 고객들이 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방식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엮어내는 고객 커뮤니티가 아니라 기존의 고객들 중에 팬들이 누군지를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발견된 다음에 그들을 엮어내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유리한 방식이고 요즘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법들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주로 엠베서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엠베서더 커뮤니티를 첫 번째로 만들어내는 게 어찌 보면은 요즘 브랜드의 가장 좀 요긴한 고객 커뮤니티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좀 저자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는 네. 이게 기업에서 이런 좀 커뮤니티 기반의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LTV 가치를 높이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이게 단어 자체가 인식이 좀 그렇기는 한데 좀 네트워크 마케팅의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래 이제 그게 이론상으로는 네. 이제 그 해당 제품을 경험했던 이제 그 고객들끼리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좀 판매량을 증진시키는 좀 이런 종류잖아요. 좀 이런 맥락에서도 도움이 네. 될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사례인데 네네네. 이제 커뮤니티가 네트워킹 마케팅, 제가 네트워킹 마케팅을 아주 정확히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네트워킹 마케팅에 있어서 개인을 커뮤니티 마케팅은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팬클럽은 팬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묶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팬들 안에서는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레이어들이 나뉜단 말이에요. 팬클럽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 약간 강도나 빈도들이 다른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나 빈도가 강한 분들을 좀 더 엮어내면 그들 간의 시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활동하기에 놔두는 것보다 네트워킹 마케팅은 어찌 보면은 그런 강도나 빈도가 센 분들을 혼자 두는
상황이라면 커뮤니티는 우리 고객들 중에 좀 더 찐인 분들이 누군지를 좀 발견을 하고 그들을 좀 엮어내서 그들 간의 시너지들, 이제까지는 기업이 그런 네트워킹 마케팅의 허브 분에게 많은 혜택을 줬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들끼리 다양한 연결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의 좀 중요한 배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설명도 그렇고, 앰베서더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바이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앰베서더는 그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보다 깊게 경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업을 대신해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고객이 훨씬 더 신뢰하고, 물론 이제 앰베서더는 이제까지 연예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만 하다가는 되게 또 쉽지 않잖아요. 또 맞아요. 아주 고가고. 그러니까 앰베서더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연예인의 급이었는데 이제는 인플루언서로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이제 연예인을 대체하는 메가 인플루언서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마케터분들은 미디어 변화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미디어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는 개개인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개개인의 미디어를 가진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우리 편으로 엮어서 그들이 우리가 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끼리 연결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라면 훨씬 요즘 시대에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과 브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좀 앰베서더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예인이나 이제 인플루언서 기반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기업에서 좀 돈을 쓴 광고나 홍보 약간 이런 느낌이 났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이런 커뮤니티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제 열성 팬이 이제 그 역할을 그렇죠.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훨씬 좀 자연스럽고 좀 신뢰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정확하고, 물론 이제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좀 거래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런 거래 관계는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객들도 압니다. 이 리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AI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요약해서 그냥 그 인플루언서들이 내보내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강도가 약한 고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기업과 혹은 이 브랜드와 연결성이 강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훨씬 깊이 있고 넓이 있는 이야기를 펼쳐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그들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하게 두고 있는 거죠. 이러한 좀 비즈니스를 좀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좀 간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저서에서도 이렇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맞아요. 구분을 예, 하셨었는데 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기업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좀 좁은 집단, 좀 개인이라든지 좀 이제 스타트업이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이고 제가 책에 이제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방식은 일단은 뭐 트레발이나 아니면은 넷플 연가나 이런 데처럼 직접 참여자들의 돈을 받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커뮤니티는 뭐 학습형이 있고 취미형이 있고 혹은 이제 뭔가 그 서포터형 어떤 리추얼들을 이제 계속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개인의 변화를 함께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에서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능한 것들이 학습형 커뮤니티는 좀 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학습들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니즈가 있는 분들을 모아내고 또 요즘은 학습이라는 게 학교를 다니셨으면 아시겠지만 학교 다니면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학생들끼리 또 친해지잖아요. 그들끼리 또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학습형 커뮤니티 자체가 어찌 보면은 비즈니스에 좀 중요한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돈을 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인 거죠. 물론 돈을 내고 참여하는 학습형 프로그램 중에 전혀 커뮤니티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멤버들끼리 뭔가 교류를
조금만 더 촉진시킨다라면 그 학습의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저도 한 번은 좀 대학원, 온라인 사이버 대학원을 간 적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거든요. 왜 힘들었냐 하면 딴 게 아니라 사이버 대학일지라도 생각보다 이제 그런 오프라인 모임도 많고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입학했던 그 사이버 대학원은 네트워킹이나 오프라인 모임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뭔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입학을 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되게 외로웠고 학습의 성취가 별로 이제 없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학기만 다니고 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이제 학습형 커뮤니티라기보다는 학습 뭐 학원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 간의 친밀도나 관계도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죠. 뭔가 총회라든지 MT라든지 이렇게 되면 교수님이 수업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 훨씬 더 현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주고받으면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커뮤니티 방식이거든요. 커뮤니티의 핵심은 2명 이상 지향점이 같은 사람을 묶어두고 상호 간 영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멤버십은 2 이상 지향점이 같은 사람을 묶어두면은 멤버십인 거예요. 교류가 발생해야 그쵸. 멤버들끼리 교류가 없잖아요. 네네. 어떤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는 멤버들은 딱히 교류를 하지 않고 교류를 기업에서 왜냐하면 어떤 VIP 멤버들이 있더라도 그 회사는 뭐 예를 들면 통신사만 예를 들어도 SKT를 쓰던 뭐 KT 올레를 쓰던 통신사 멤버들끼리 만나면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같은 멤버십 안에 있더라도 낯설죠. 그들 간의 관계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이제 운영을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두면 그들끼리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뭔가 어떠한 성장의 촉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2 이상 지향점이 같은 사람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커뮤니티의 성립 방식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직접 커뮤니티의 이제 학습형이 좋은 모델일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비즈니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받는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다가 저의 좀 생각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간접 방식이 훨씬 더 다채롭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무수한 기업들이 이 간접의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왔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VP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원티드의 HR 프렌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좀 변화가 됐지만 배달의 민족의 배짱이라든지 오늘의 집의 오하우스라든지 무수하게 뭔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제조 기업들도 뭐 LG전자는 라이프집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 것처럼 큰 대기업이나 제조 기업 혹은 스타트업들도 이제 고객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하나같이 직접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은 고객들한테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모은 우리 고객들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방식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MVP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5천 명의 얼리 어답터를 묶어놓는 커뮤니티입니다. 자기 회사의 직원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먼저 경험을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정리를 하고 그 서비스 경험이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주변에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업에서 직접 직원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 사이드에서 어떠한 능력치가 있는 분들 나름대로 이제 인플루언서나 얼리어답터 분들이 그 컨텐츠를 주변에 하는 전파자로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돈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는 정량적인 부분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애틀에서 있는 컨퍼런스에 초대하는 것들. 물론 그것만으로도 되게 개발신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좀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도의 돈은 지급하지 않고 컨퍼런스에 초대하고 컨퍼런스에서 신규 런칭하는 서비스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와 만나게 하고 이러한 경험치들이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얼리어답터 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그게 또 자기만의 콘텐츠가 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에도 도움되고 왜? 우리 대신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브랜딩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R&D에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왜? 이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직원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데 바깥에서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빈틈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빈틈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개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러한 창구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또 그들에게 있어서 HR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HR이요? 그렇죠. 요즘 신입 채용이 많나요? 생각보다 요즘 여러분 대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경력직 채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분들을 바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한다기보다 경력직 채용을 훨씬 더 선호하는 시대고요. 근데 경력직은 어찌 보면은 실력은 레퍼런스 체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과 우리가 컬처 핏이 맞느냐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MVP 제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분의 활동을 지켜보고 이분과 커뮤니케이션이 담당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컬처 핏이나 이분의 톤 앤 매너나 태도에 대해서 인지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경력직으로 추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커뮤니티 내에서. 당연하죠. 왜? 일단은 실력 있는 분들을 모아놨고 우리 직원들은 아니고 이분과 함께 협업을 1년 동안 하다 보면 이분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과 이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분의 태도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경력직 채용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직접 비즈니스 방식은 아니고 간접 방식인 거죠. 커뮤니티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케팅과 브랜딩에 도움이 되고 R&D에도 도움이 되고 HR에도 도움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판매 관점 위주로만 좀 네.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례를 들려주시니까 그렇죠. 되게 좀 이제 간접적으로도 그렇죠. 영향을 많이 주는 거네요. 우리 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우리 편이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 편인데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고객 사이드에 있는 거고 이들과 티키타카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또 직원이 되는 거고 한 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재를 또 발굴할 수가 그렇죠. 있는 예.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쨌든 대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아닌 터라 이들의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로 하다 보면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도 있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단선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광고를 태운다고 해서 바로 고객들이 와우하고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저는 고객 커뮤니티적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왜 해야 될지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실제로 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